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 빠지면서 반도체주에 또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91% 올랐고 야간 선물이 0.75%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가 동반해서 올라갔는데 전차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전차 이외의 종목이 등장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장중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뭐 오름폭은 미미하죠. 이게 말 바꾸면 특정 종목이 멱살 잡아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주춤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의 매수가 집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주춤한 거는 미증시가 이제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표에 대한 해석.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는 건 뭐냐면 뭐 마트라든가 이런 상점, 주유소, 식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소비한 금액의 합을 소매 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소매 판매 데이터를 봤더니 전월 대비 0.1%, 예상이 0.3% 증가했을 거로 봤거든요. 예상보다 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달 수치도 제자리였는데 마이너스 0.2%로 하향 수정이 됐고, 그러니까 하향 수정된 것보다 늘어난 게 미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월과 5월 미국의 소비가 둔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미국의 소비가 둔화됐으니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3% 넘보다가 4.21%대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 건 긍정적, 반면에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어정쩡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니까 일부 투자들은 그럼 뭔가 좀 사야겠는데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뭘 살까 하다가 반도체에 집중이 된 겁니다. 가장 지금 핫하고 실적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3.5%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는데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젠블렛에서 200달러 보고서 나왔고요. 서스케한나에서는 목표 주가 145달러였는데 16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료 이외에도 이제 다른 재료들이 겹치고 하면서 시가총액이 1위가 됐어요. 예,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순 거의 뭐 이제 장중에 뒤집어지고 이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가총액 순위가 뒤집어졌다. 그리고 이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넘어가는 시간, 그 날짜를 보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749일, 786일 걸렸는데 엔비디아는 262일, 그러니까 1년도 안 걸렸고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넘어가는 거는 애플이 100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945일 걸렸는데 엔비디아는 불과 96일 만에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넘어가는 그런 초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세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시총 1위가 되면서 그 펀드, 그 기술적 펀드 일부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재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이제 비율이 돼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편입 비율도 낮았는데 이렇게 되면 애플을 팔고 엔비디아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수급 효과도 좀 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집중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반도체주,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고서, 뭐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들 막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제 좀 지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시장 관련해서는 뭐 AI 효과로 강세장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그리고 AI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쉽게 이탈을 안 할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또 뭐 유럽 이슈가 일단 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갔잖아요. 제프리스에서는 뭐 프렉시트, 그러니까 프랑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거라든가 또 유로존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장된 이야기고,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 번이 아니라 연준 인사들이 이야기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준 인사들 발언이 되게 많았는데
토마스 바킨은 이제 금리 당분간 유지해야 된다. 수잔 콜린스는 2%로 금리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는 확신 갖기에는 조금 일러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알베르토 무살렘은 인하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달이나 몇 분기가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드리아나 이제 쿠글러 같은 경우는 초반에 3개월, 1, 2, 3월은 금리가 물가가 되게 높았는데 지금 안정되고 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라면 올해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유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는 뭐 별다른 이야기 특별한 건 없었어요. 뭐 원론적인 이야기. 금리 인하는 이제 지표 보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파적인 발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중립적인 친중한 발언은 있는데 매파적인 발언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데이터 보면서 연준 인사들이 살짝 좀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근데 다만 보시다시피 이 이제 진한 어떤 그 남색이라고 우리 때는 남색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색깔은 이제 그 메가캡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메타까지 메가캡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어떤 이익 증가 이런 것들 실적 증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율이 떨어지는데 그 외에 이제 S&P 500의 중간급 정도 되는 기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증가되는 상황이라 4%, 6%, 11%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라서 이 메가캡보다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기업들은 예상치보다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 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게 예상치인데 실제 달성되는 건 그 위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 양호한 실적이 미증시가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문제죠. 우리 증시가. 근데 그 좀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올해 20조 원 정도 매수했는데 그 절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있고 삼성물산 등등이 있는데 저는 외국인들이 절대로 헛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요 매수한 종목들의 연간 상승률 보면 눈에 띄는 게 삼성그룹주죠. 삼성전자가 2%밖에 안 올라갔고 삼성물산이 1%밖에 안 올라갔지만 그 외 종목군들은 매수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저렇게 계속 놀고 있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30%, 20% 이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볼 만한 이제 근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코스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주목하는 건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 이제 성적인데 최근 한 달 동안에 매수 상위 종목 그다음에 이제 평균 매수가 대비 주가 상승률 이거는 저기 대신증권 HTS에는 나오는데 제가 다른 증권사 HTS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 승률이 되게 높잖아요. 한 딱 봐도 한 70%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승률이라는 건 매수가 대비 상승한 비율 이게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는 평균 매수가보다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헛돈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2주 단위 뭐 이렇게 단위로 보면 뭐 그렇다고 한 달 동안 코스닥이 엄청나게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으니까. 지금 종목 장세를 기관 외국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따박따박 매수가 누적이 돼 있다가 잠깐 눌려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게 외국 기관이 이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개인들 성적표 보세요. 개인들은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이 이제 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서 이제 우리 증시의 영향은 일단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죠. 이게 한국 증시 상승하는 이제 확신으로 만들어질 거냐. 왜냐하면 수출 증가, 반도체주 수출 호조 이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증가 이러면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고 그냥 반도체만 올라가는 수급 블랙홀이 되면 좀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상승 종목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상승 종목수가 오늘 많아지는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4일 중에서 3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3일 매수 규모는 정말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완전히 안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미국에서. 예,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조금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흐름을 바꾸면서 그동안에 하락 종목수가 증가되던 흐름이 상승 종목수로,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가 상승 종목수 증가로 바뀌게 되는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종목 흐름의 변화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어제 강했잖아요. 근데 이게 두 종목만 가지고는 지수는 괜찮아도 시장 분위기는 좋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게 뭐 금융이 될 수도 있고,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좀 뭐 코스닥에서는 뭐 엔터라든가 뭐 등등의 종목들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좀 상승의 이제 다리를 거치는 종목이 나오는지 이걸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매수가 어디 주로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면 미국의 대형주 펀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라지캡이라는 거는 대형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에도 계속,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가 글로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갑이 계속 이제 튼튼해지고, 카드 한도가 상향 조정이 돼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어쨌든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되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승하는 종목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빠지면서 종목 수가 좀 늘어날 환경은 일단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느 업종부터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